존경하는 12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복지 향상을 위해 쓰시는 경기도의회 윤하섭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이진석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파주 출신 신현석 의원입니다. 도정 질문에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치러주시라 수고하신 김문수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오늘 본회의에 교육감께서 참석하지 않았는데 언론 보도를 보니 교육협력차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회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 초등학교를 방문하고 조지아주 교육국을 방문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이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와 경기도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첫째 주 화요일에 일정이 정해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례회 회기 기간에 꼭 가야 할 사유가 있는지 그만큼 중요한 일인지에 먼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민의를 대변한 대기관인 주민의 대표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경기도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조직 개편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내년 3월 기능별 통합을 이유로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학교 급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친환경 급식과는 본청에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유아특수교육과의 유아특수교육과와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예술교육, 다문화교육 등을 담당하는 민주시민교육과는 북부 청사에 설치한다고 합니다.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교육감은 기능별 개편이라고 하는데 조직 개편 이유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직 개편의 직접적 수혜자이며 주체인 교사와 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조직 개편을 위하여 의견 수렴 절차 등을 이행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 수렴이 있었다면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 등 주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께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5분 발언을 통해 도정과 교육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현장을 보면서 문제점과 대안을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 발언 관리 카드가 있습니다. 먼저 앞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스페셜이 아니고 동영상 관리 카드. 영상 화면이 잘못된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발언하면서 영상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진척도를 포함한 답변을 주고 있는데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을 공허한 메아리로 간과해버리고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교육청 누가 답변하기는커녕 귀찮은 듯이 그 순간만 모면하라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교육감님의 의원들에 대한 질의한 답변을 피드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감님,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혁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기존에 유아교육시설이 정원 미달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공립단설 유치원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것에 분명히 반대고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교육감님께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파주 지역 사립 유치원은 현재 50% 이상, 민간 어린이집은 70% 이상, 가정 보육 90% 이상만 정원 충원이 되어 있고 정원 미달이 계속되고 있어 향후 몇 년 안에는 수많은 교육기관과 보육시설이 폐원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1.19명으로 세계 평균 2.97명과 선진국 평균 1.71명에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치로 밀레니엄 출산 유아와 황금 돼지띠의 출산 유아를 재면
지금도 원화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당초 공립유치원의 설립 목적은 유아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어촌 및 도서벽지의 유아를 위해 국가에서 유아교육을 책임질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근래는 농어촌이 아닌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설립되고 만 3, 4세 누리과정을 도입 앞둔 현재는 대도시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공립단설 유치원을 설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 신증설 계획은 유아교육의 공급, 유치원의 현실 유아교육적 측면과 재정의 효율적 집행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공립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원칙대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치원도 고등학교처럼 똑같이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 엄연한 교육기관인 만큼 규제만 하지 말고 지원도 공립과 사립을 차별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과 공립과 사립이 차별받지 않는 정책 방향을 위한 대책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 북부교육청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립유치원의 신증설이 모두 이뤄진다고 해도 전체 유치원 취약 아동의 12%만이 그 막대한 공적 자금의 혜택을 누릴 뿐이며 나머지 88%의 아동은 여전히 그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경기도 교육청은 잘 알고 있음에도 공립유치원의 신증설을 하는 이유를 경기도 교육청 인사적자 해소를 위해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현장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교육감님은 듣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상고 교육감님,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10월 17일과 22일 두 차례 걸쳐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지도 지원 조례안을 제정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조례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기도 내 사학기관들은 참여하지 않고 동원된 듯한 몇몇 공무원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설명회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된 것이죠. 그 시간에 경기도 사학 관련자들은 설명회장 앞에서 조례 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대규모로 열고 경기도 교육청의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지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상해법에도 위배되고 사학을 장악하려는 저희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크게 반발하였습니다. 김상곤 교육감님도 여기까지는 보고를 받으셔서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교육감님도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번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셔서 상위법과의 충돌 등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제정을 추진하시겠지만 경기도 교육에 관심이 많은 본의원이 자료를 입수하여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조례의 각조 내용을 살펴보니 본의원도 다분히 편향적인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사학기관의 지도 지원을 하기 위해 조례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법이 미비해서 사학에 대한 지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지도 지원은 현행 법 체계 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도 지원은 명목상 명분일 뿐 오히려 규제하고 통제 간섭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이 같은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 않나 본의원은 심히 의심이 갑니다. 김상곤 교육관님, 사학의 자주성과 자율성은 헌법이 넘어 추구하고 있는 보장하는 바로서 사립학교법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존엄한 가치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이 없어서 극히 일부 이른바 문제 사학들이 무정과 비리를 저질렀던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조례안이 있으면 부정과 비리가 사라진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일부 사학들에서 법규 위반이나 부정 사례 등이 적발되어 미연 방지 차원에서 이 조례안을 출구하는 것이라면 경기도 교육청은 이 조례안을 입안 추진하기에 앞서 사학기관 관계자 및 현장에 가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원인과 배경이 무엇인지 그런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과 접근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대화와 진심 어린 청취하는 것이 기회를 가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 동의할 만한 정확한 상황 분석과 좋은 대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부족한 부분에 대한 계도와 진정성 있는 사학 지원의 기회를 갖고자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기도 교육청과 김상곤 교육감님의 지극히 이념 편향적이고 독선적인 시각이야말로 사학과 교육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처사라고 지적하면서 교육감님의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는 이번 회의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와 경기도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첫째 주 화요일에 일정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례회 회기 기간에 꼭 미국 방문을 해야 할 사유가 있었는지, 또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는지 방문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과 조례에 의해 정해진 정례회의 중요성에 대한 의원님의 지적에 적극 동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경기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초 정례회 일정은 11월 첫째 주 화요일인 11월 6일이었기에 10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의 미국 방문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이번 방문은 지난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실시되었던 영어교사 심화 연수기관 현장 방문 점검 시 LA 한인회로부터 11월 1일 창립 50주년 기념식 참석과 교포 자녀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경기 혁신교육 프로그램 지원 의뢰 요청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방문을 통하여 영어교사 심화 연수가 진행되고 있는 조지아주 정부 교육국과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여 향후 교육 분야 교류협력 방안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애틀랜타 한인회 간담회와 조지아 공대에 유학 중인 한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미래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라는 주제로 강의도 하였습니다. 또한 LA 한인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교포 자녀들의 언어와 정체성 확립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고, LA 지역 내 초등학교와의 경기 혁신교육 프로그램 공유 및 학교 간 자매 결연 등 교류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캘리포니아 주정부 의원으로부터 혁신교육과 리더십에 관한 인정서를 받고 한인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국제교육인상을 수상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하여 경기 혁신교육 확산 및 우수성을 알리는 성과를 얻게 되었음을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는 또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도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사학지원 협의회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이며 사립학교 재정보조 차등 지원은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사학에 대한 규제, 통제, 간섭을 위한 조례 제정보다는 진정성 있는 사학 지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사학기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신현석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제정의 취지는 사립학교 지원에 관한 기본 원칙과 주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여 사립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공사립학교의 교육 격차를 해소해 가기 위한 것입니다. 사립학교가 각종 교육정책 사업 선정 대상에서 공립학교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본청 각 사업부서에서 교육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일정 비율 사립학교가 선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학지원협의회는 이러한 취지에서 교육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본청 사업부서 간 실무협의회 성격으로 필요시 관계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사립교직원과 교수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사학기관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청회, 입법 예고 등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보조 차후 등 지원은 현재 지침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법정 부담금 납부 저조의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학교 법인이 법정 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하여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법인의 법정 부담금 납부 실적에 따라 최소한의 제재로 학교 자체 수입을 차등 인정하는 것으로 학생들에게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제재 내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밖에 조항에 있는
행재정 차등 지원은 추가적인 인센티브 측면의 행재정적 지원으로 차등 결함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것은 아님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사학기관 조례의 제재라고 하는 규정들은 지침으로 운영되는 것들의 조례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일 뿐 그 내용이 사립학교법의 법적 취지나 법 규정을 넘어서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사학기관 지원에 관한 규정은 사립학교 지원에 관한 기본 원칙과 주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여 공사립학교 교육 격차를 해소해 가기 위한 것이고, 지도 관련 규정은 지침 등으로 운영되어 오던 행정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사학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들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교육적 책무를 고양하고자 지난 3월에 도내 171개 사립학교와 참여와 협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교 현장을 찾아가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며, 매년 사학기관 경영자와 협의회를 실시하여 현장의 소리를 듣고 이를 사학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21조에도 교육감은 학교법인 이사장, 교장, 교직원 등과 협의를 개최하여 사립학교 정책에 대한 사학기관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조항을 조례로 담았습니다. 일부에서는 본 조례안이 사학 비리 근절과 비민주적인 학교 운영 관행을 일소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어느 쪽의 의견이든 조례안의 내용에 관한 의견은 도의회 조례안 심의 전까지 공청회, 입법 예고 등의 과정을 통해 사학기관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시된 의견 중 타당한 내용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사립학교가 그간 다양한 교육 이념과 목표를 가지고 공교육을 담당하는 한 축으로 경기 교육 발전에 기여하였음을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학기관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그 밖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 개편 이유 및 의견 수렴 절차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과 5분 발언 답변 이행 관련 사항은 기획조정실장이, 공립유치원 신증설에 관한 사항과 누리과정 관련 어린이집 무상보육 대책에 관한 사항은 지원국장이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조직 개편 이유와 추진 과정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도교육청은 대통령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기구 설치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나 2013년 1월부터 총회인건비제가 시행되면서 과 단위의 기구는 시도교육청 자율로 설치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전담부서 신설, 본청과 북부청 사이 이원화된 업무에 대한 기능별 일원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을 위하여 본청과 북부청 사이 조직 구성원을 중심으로 실무추진단과 자문단을 금년 8월 6일 구성, 수차례의 협의를 통하여 개편안을 마련하고 행정절차법상 정해진 입법 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직 개편에 관련하여 교육위원님들이 본회의 석상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며, 경기도 교원단체 총연합회, 경기학교 영양교사회, 장애인연대 등에서도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조직 개편을 추진함에 있어 교육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지원 중심의 장학 행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는 5분 발언을 통하여 의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한 도교육청의 향후 조치가 미흡하다며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혁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5분 발언 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련 현황 및 문제점, 향후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의원님들께 그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련 조치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의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교육 현장의 혁신 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는 파주 지역 유아교육기관의 정원 미달 현황을 예로 드시고 공립유치원 신증설은 유아교육의 수요와 공급, 재정의 효율적 집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공사립 유치원의 차별 없는 지원을 위한 대책 및 우리 교육청이 단설 유치원을 확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립유치원 신증설은 유아교육의 수요와 공급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파주 지역 등 일부 지역의 경우 현재는 유아교육기관의 정원이 미달되고 있는 곳도 있으나 내년부터 만 3세부터 5세까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이 전면적으로 시행되어 취원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누리과정 시행으로 연령별로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따라 유치원 신증설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사립유치원도 고등학교의 경우처럼 공립유치원과 차별 없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시에 대해서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도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담임수당, 교직수당 등 교원 인건비와 수업 보조 인력 인건비 등 인건비 및 유치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설립 주체가 법인인 사립중고등학교와는 달리 사인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시설비 등 재산 형성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의 단설 유치원 확대 사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부터 유아 무상교육의 전면 확대와 연령별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유치원 취원율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유아만을 위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체제를 확립하여 질 높은 유아교육을 실시하고 무엇보다도 저렴한 교육비로 저소득층 자녀 등 취약 교육계층에게 유아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부에서 제기되는 오해와 같이 인사적재 해소를 위해 단설 유치원을 확대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인구 유입이 있는 지역은 초등학교 전체 정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의 설립이 법제화되어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유아교육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을 감사드리면서 제시하신 정책 제안과 우려사항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신현석 의원님께서는 2013학년도 만 3, 5세 누리과정 실시로 만 3, 5세 모든 아동에게는 동질의 수준으로 무상교육과 무상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어린이집에 다니든 유치원에 다니든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무상교육과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만 5세로 한정되었던 누리과정이 만 3, 4세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유치원 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가 지원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공통의 연령별 교육과정을 적용하게 되므로 경기도의 모든 만 3, 5세 유아에게는 동질의 수준으로 무상교육 및 무상교육이 실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에 따른 기관별 재원 부담은 내년도의 경우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유아와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및 소등 상위 30%의 만 3, 4세 유아는 교과부의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교부받아 경기도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되며 그 외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 대한 보육료는 국고 및 지방비로 경기도에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재원 부담 비율은 중앙정부 정책 결정에 따라 연차별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 비율이 확대되어 2015년도부터는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유아에 대하여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신현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